여러분, 번역하는 사람의 외국어 실력은 과연 어떨까요? 강력한 모국어가 없다면 관련 분야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난관에 부딪힌대요. 정말 탄탄한 모국어가 탄탄한 외국어를 만듭니다.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연습,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 그 정리한 그 생각을 외국어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뚜둥. 지금 격리하고 있어요. 격리는 내일까지 하면 해제가 되고요. 다행히 목요일날 가는 강의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앓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 약간 코가 맹맹하긴 한데, 그러니까 맹맹한 목소리로 지금 스피치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진짜 많이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집에 격리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일단 많이 쉬었고요. 아픈 만큼 쉬었고 조금 회복하자마자 번역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풍수지리 관련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약속한 대로 번역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남기기로 해서 지금도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요, 코로나 걸렸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번역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용어집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용어집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딱 띄우겠지만 번역에 필요한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언덕, 언덕, 고개, 구릉 다 비슷비슷한 말이거든요. 그쵸? 이 번역본에서는 언덕으로 하겠다, 고개로 하겠다, 구릉으로 하겠다, 딱 이렇게 정해두는 거예요. 집, 주택, 거처, 사는 곳, 이런 식의 되게 비슷비슷한 뜻들인데 내가 여기서는 집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용어집을 작성을 해둬야 통일성이 갖춰집니다. 정신이 없어요. 번역을 하다 보면 꼭 번역에는 마감이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용어집을 정리를 해두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일성을 갖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지리학 관련해서 풍수지리 관련을 해서 깊이 공부를 해봤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만큼 번역을 하면서 자료를 찾는 데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걸 뭐라고 일컫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돼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들이 드라마 대본 작성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전문가 찾아가서 자문 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 직접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대본을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번역도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니, 이놈의 번역은 진짜 중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가 문제다. 이거는 많은 번역가들이 진짜 번역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건 한국어가 문제다. 내가 중국어 텍스트, 그러니까 원문을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전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는 그 원문이 가지는 효용과 번역문이 가지는 효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자가 원문을 읽어서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의 정도와 번역문을 읽어서 받아들이는 느낌의 정도가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전 같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가지는 효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옮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번역을 하는 사람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비단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작업들을 끈기 있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를 다시 켜봤습니다. 재편집하고 다시 업로드 할게요. 외국어 학습자라면 정말 꼭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번역하는 사람의 외국어 실력은 과연 어떨까요? 구사 수준을 조금 이렇게 비율로 따져본다면 5대5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진짜 인심 써서 7대3 될까요? 모국어가 7이고 중국어가 3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만큼 모국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봤어요. 그 한국의대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김익식 PD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생각하는 바가 정말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통역하는 사람의 한국어 실력과 외국어 실력이 5대5라면 그 사람은 그냥 모국어가 없는 사람이다. 둘 다 외국어인 셈이다. 강력한 모국어가 없다면 관련 분야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난관에 부딪힌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도 그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언어는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바르게 쓰지 못하면 깊이 있게 생각하기 어렵다.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외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탄탄한 모국어가 탄탄한 외국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 외국어를 공부했는데 정말 그 수준급으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렇게 특징들을 잘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모국어 구사 수준이 정말 훌륭합니다. 논리 정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연습,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 그 정리한 그 생각을 외국어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번역할 때의 팁,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에 특출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항상 그 근간, 본질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국어를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번역도 글쓰기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읽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요, 더 많은 학습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많이 해주세요. 외국어와 지식을 나눈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오늘 제가 번역할 부분은요, 택지,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땅의 모양과 그 택지 주변에 있는 언덕이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 택지가 길한지 흉한지 이런 거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네, 그럼 저는 번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